영상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수업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이름이나 어떤 장소, 명칭 이런 것들은 이제 실존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혹시 뭔가 그 실존 인물의 이름이 나오거나 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는 모든 뭔가 그런 상황적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생님의 허구적 상상이에요. 오케이? 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함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막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그런 건 아니고 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새롭지 않지 알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잖아. 근데 함수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대응이 뭘까요? 안 알려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겠지만 대응은 쉽게 말하면 짝짓기예요. 짝짓기. 여기는 요 스몰 x가 스몰 y에 대응된다, 짝을 이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된 거야. 공집합이 아닌 원소가 들어있는 어떤 두 개의 집합 x, y에서 어떤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여기의 원소가 여기의 원소에 짝지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대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 어떤 주어진 관계가 뭐냐? 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초딩 때 이런 거 배웠을걸요? 이게 뭐라 부르죠? 저 아는데.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거든. 요술상자 혹은 뭐 마법상자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 그래서 이 마법상자에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3이 더해지는 그런 마법상자인 거야. 그 마법상자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뭐가 튀어나오니? 6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대응이에요. 그리고 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주어진 관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조금 더 확장된 게 자판기. 음료수들 막 있고. 동전을 집어넣은 다음에 버튼을 딱 띨킥 하고 누르면은 밑에서 음료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환타를 누르면 환타가 나와야 되고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게 어떤 주어진 관계인 거야. 그 버튼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음료수가 대응되어 있는 거죠. 짝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짝짓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대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짝지어진다면 스몰 x가 스몰 y에 대응한다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 짝짓는 걸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겁니다. x가 y에 대응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개념 뭐라고요?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집합 x, y에서 집합 x의 각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 너무 딱딱하다. 자, 그래서 집합을 조금 쉽게 볼 수 있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런 이름은 그냥 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빈이라든지 태윤이라든지 뭐 승준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을 갖다 댈 거예요. 원래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뭐 그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요 부분에는 뭐 스몰 a라고 하는 스몰 b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스몰 c도 할까? 이렇게. 또 하나 더 해볼까? d도 할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d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a, b, c, d는 여학생이에요. a, b, c, d는 여학생입니다. 쟤네는 y 대학교에 갔어요. Y대학교 어딘가요? 연세대. 뭐 용인대도 있고 다른 학교들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꼭 Y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ABCD라는 친구들이. 혹은 뭐 전국 각지에 살다가 이제 이 Y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우빈이가 어딜 갔냐? 우빈이 X대학교로 갔어요. X대학교 어디죠? 뭐 나중에 뭐 사라질 학교? 서강대. 서강대를 보통 S라고 쓰지 않나요? X라고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X대학교에 가서 뭐 나중에 없어질 대학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빈이랑 태윤이랑 승준이가 같은 대학교에 가게 돼가지고
대학에 왔으니까 대학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미팅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미팅을 뭐 주변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여러 개 막 수소문하다 보니까 우빈이랑 옛날에 알았던 A라고 하는 친구가 Y대학교를 다녀서 그러면 우리 과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보기로 하자 해서 Y대학교에서 A랑 B랑 C랑 D가 나온 겁니다. 뭐 학생들이 왜 더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X대학교의 3명의 남학생과 Y대학교의 4명의 여학생이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 미팅 자리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막 풀어보려고 막 우빈이가 막 춤도 추고 막 태윤이가 막 벽도 타고 막 승준이가 막 뭐 이상한 막 개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겠죠. 미팅 나와서 벽을 타는데 그 뭐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모든 사건은 허구예요. 아무것도 현실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 눈물의 미팅을 했어요. 그 미팅을 하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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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를 연락할지 뭐 그냥 불특정 다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뭘 만들어야 될 거냐면 짝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짝꿍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X대학교의 남자친구들이 Y대학교의 여자친구들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 여자친구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건방지게 저게 왜 날 선택하고 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냥 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어쨌든 우빈이랑 태윤이랑 승준이라고 하는 애가 ABCD 중에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막 이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승준이가 막 내가 너 어디 한번 A를 한번 B를 한번 뭐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빈이는 누굴 선택할까요? 뭐 저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든 거는 다 허구적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빈이는 누굴 선택할까요? C. C를 선택하겠대요. 우빈이 C가 좋나 봐요. 그 다음에 태윤이는 누굴 선택할 겁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속성이 나옵니다. 남자는요, X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 있고, 그 X라고 하는 집합을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찝쩍거려야 돼요. Y에 들어있는 여자한테. 그래서 태윤이처럼 망설이고 어제 집에서 봤었던 애니메이션에 나왔었던 뭐 코코짱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3D가 아니라 2D랑 연애를 하려고 하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함수를 만들어야 돼. 우빈이처럼 딱 고르라고. 저는 C요! 이렇게 딱 고르면 된다니까. 태윤이는 D를 고르자. 태윤이는 D를 골랐대요. 태윤이는 사실 코코짱을 고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태윤이는 D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정역에 있는 원소 조건 뭐라고? 무조건 택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승준이가 남았어요. 승준이는 인류애가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A하고 B라고 하는 여학생이 남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어. 내가 A를 택하면 B가 슬퍼할 거고 B를 택하면 A가 슬퍼할 거고 어쩔 수 없군. 둘 다 택해야지 하면 그런 남자를 만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는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배인데 기숙사 사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기숙사에 여학생 4명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3월 중반에서 한 말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조금 친해지고 약간 간을 보는 그 시기에 4명의 여학생이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의 문자 메시지, 그때는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문자 메시지가 진동이 잉 울립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예를 들어 승준이하고 나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승준이는 왜 나한테 갑자기 영화를 보자고 하지? 라고 A라고 하는 여학생이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B와 C와 D의 핸드폰이 울려요. 징. 그러면서 B와 C와 D가 핸드폰을 열었는데 진짜 있었던 얘기야. 그런데 나도 승준이가 영화를 보자는데? 나도 승준이가 영화를 보자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놈만 걸려라의 전략으로 여기저기 다 찝쩍거리고 다니는 거야.
야, 얘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니? 군대 갔어요. 1학기 끝나고. 남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학생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남자한테 찝쩍거리는 이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둥이가 되면, 혼자 인류애가 뛰어나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자는 찝쩍거려야 되지만 오직 몇 명만 선택해야 된다?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준이도 누군가 하나를 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도 코코짱 뽑아야지, 안 돼요. 무조건 하나는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안타깝지만 짝이 없습니다. 그냥 Y는 원래 원소가 더 많아가지고 예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새로 따지면은 나는 솔로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 아 그래,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 근데 그 나는 솔로를 보면 잘 보진 않는데 아마 그럴 거야. 분명히 여자 출연자가 4명이면 남자는 7명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게 이제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근데 요새 간혹 보면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남녀 출연자가 이렇게 4명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쌍 한 쌍씩 만들어주면 되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두 명이 같은 한 명을 보고 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미팅에 나갔는데 우빈이는 순정파라서 계속 C가 좋대요. 태윤이는 D를 만나겠대요. 근데 승준이는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인류애가 뛰어나기 때문에 얘가 C를 만나겠다고 해버리면 저거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들아? 돼요. 됩니다. 왜냐면 조건은 하나야. 그냥 남자애들이 딱 한 명씩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왠지 태윤이도 다들 C를 택하는 거 보니까 왠지 C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태윤이도 C를 택했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돼요. 되는 겁니다.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예전에 배웠었던 함수 중에 y는 1이라고 하는 이런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함수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y는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에다 0을 집어넣어. 우선 넣을 데가 없어. 0을 넣던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계속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상수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옆으로 가봅니다. 아까 뭔 소린지 잘 몰랐었는데, 자, 두 집합 x, y가 있어요. 집합 x의 각 원소, 우빈이, 태윤이, 승준이라고 하는 남자애들이 집합 y의 원소에 몇 개씩만?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고. 하나씩 꼭 대응해야 되고, 혹은 이제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케이? 물론 그렇게 대응하는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명을 좋아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거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그 2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집어넣어도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맞습니까? 함수 되잖아. 2차 함수였잖아. 마이너스 1과 1이 동시에 1을 좋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딱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다. 여기는 첫 번째 x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y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x가 정의역, y가 공역. 그런데 아까 요 함수 말고 이렇게 생긴 함수 있었거든. 우빈이가 C, 태윤이가 D, 승준이가 A 이렇게 택한 함수 있었거든. 자, x 정의역에는 우빈이, 태윤이, 승준이가 들어있고 y 공역에는 A랑 B랑 C랑 D가 들어있는데 그 A, B, C, D 중에서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몇 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죠. 그 A하고 C하고 D만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치역은 실제로 선택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역과 공역, 그 다음에 치역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x가 있고 y가 있어. x에 누구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들어있습니다. y에 누구 들어있어요? 0하고 1하고 2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x가 있고 y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고 0하고 1하고 2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야. 0, 1, 2 중에서만. 딱 한 번만.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fx는 절대값 x 더하기 2야. 저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냥 왜 안 되냐면요. 이 정의역에 있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코코짱 찾으러 가는 거예요. 공역이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니은 gx는 x제곱 더하기 1이야.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또 안 되겠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마이너스 2 때문에 또 안 돼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오거든. 함수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디귿 hx입니다. hx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 0보다 작으면 1.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요 0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는 둘 다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맞습니까? 봐봐. 정의역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과 0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겹치게 들어간 적은 있지만 딱 한 번씩만 함수값을 그 안에서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2번.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는 x 더하기 1 아니면 fx-4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래. 그래서 f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1은 여기 4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f의 17이 될 거고 맞습니까? 17은 여전히 4보다 커서 다시 또 17을 집어넣으면 f의 13이 될 거고 f9가 되고 f5가 되고 f의 1이 된 다음에 여기는 이 범위 안에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3하고 2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 예제 5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 손흥민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상한 일은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왔어요. 경기를 어제 하고 은퇴를 한다는데. 근데 안양에 왔어요. 안양에. 처음이에요. 오픈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원래 고양시에서 하던 게 갑자기 안양으로 바뀐 거야. 월드컵 뛴다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은 뛰겠지. 뭐 근데 어쨌든 그 토트넘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집 앞이에요. 이사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려고 앞에서 기다려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위에서 봤어요.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선생님 티셔츠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티셔츠 입고 갔었어요. 나름 팬인 척하면서. 하지만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손흥민 사진을 딱 봤는데 머리도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르마 타고 야 우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우빈이는 손흥민이랑 똑같습니다. 어리둥절 반발 어처구니 약간 뭐 이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우빈이랑 손흥민이 똑같은 포인트를 말해줄게. 오른손에 손가락이 5개야.
그러니까 손흥민이 슈퍼스타라고 해서 손가락이 6개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빈이와 손흥민은 모두 놀라운 일인데 콧구멍이 2개예요. 우빈 콧구멍 3개 있니? 응. 우빈이 실존 인물 아닌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우빈이는 아마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손흥민처럼 모두 갖고 있을걸요? 엄청 대박이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우빈이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지,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의 개수, 귀의 개수, 콧구멍의 개수, 눈알의 개수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F하고 G가 하나는 1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거든? 근데 F랑 G랑 같을 수가 있니 없니? 원래는 없죠. 근데 F하고 G가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선찍, 2차 함수찍,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를 갖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정 지어 놓는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F하고 G가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는 모든입니다. 두 원소 임의 두 원소? 아니 그냥 임의의 원소 임의의 원소에 대해 항상 fx하고 gx가 서로 같으면 f하고 g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f하고 g가 차수가 다르고 사실 생긴 게 다른 함수였어도 정의역을 조금 한정 지어 놓으면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우빈이하고 손흥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f가 있고 g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f하고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하고 1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f-1은 뭐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f1이 뭐냐?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g1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6 마이너스 a하고 b를 더하면 2 두 개 갖다 더하면 2b가 8이니까 b가 4 a는 2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의역을 한정 지어 놓으면 다른 모양으로 생긴 함수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쪽으로 잠깐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처럼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함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총 4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일반적인데 첫 번째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1대1이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못한 그 하나의 원소를 안타까워했잖아. 뭐 그것처럼 사실 뭐 함수가 약간 좀 이쁘게 되려면은 하나가 하나씩 딱딱딱딱 연결되는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x값든 함수값이 다르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도록 한다? 1대1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런 거죠. 1대1 함수. A가 1로, B가 2로, C가 3으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함수값을 택했는데 같은 걸 택한 번, 같은 것을 택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1대1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누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4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을 준 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1번이나 2번이나 공역은 둘 다 y인데 2번은 공역이 y고 치역도 y가 되는 거고 1번은 공역이 y고 치역은 4가 빠져 있으니까 y가 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을 받았다. 그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세 번째, 상수함수. 아까 얘기했었던 거. 일반적으로 y는 1 같은 것도 있는데 fx는 c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fx가 c면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이건 쓰지 마세요. 2x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6이 나오겠지만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fx가 c면요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그냥 다 뭐가 나온다? c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함수가 상수함수, 그림상으로 봤을 땐 인기가 겁나 많은 함수. 모두가 누구를? 하나의 원소를 택하는 거다. 마지막 네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좀 달라요. 저 세 개의 그림은 다 x에서 y로 가고 있죠. 항등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친구나 애인이나 부부나 비슷한 사람이 만나야 좀 편하잖아요. 너무 성향이 다르면은 조금. 너희들은 비슷한 성향이? 우빈이랑 태윤이랑 승준이는 비슷한 성향이? 모르겠어요. 가상의 인물인데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편하다. 그래서 A는 A를, B는 B를, C는 C를 택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뭘 집어넣든 간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x는 x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항등함수는 i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혹시 단어 중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가 뭔지 알아요? 신분증, 자기 자신 말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거 할 때 앞글자 i를 따가지고 i가 항등함수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콩글리시라고 지금 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영어 선생님을 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x가 x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fx가 x 세제곱인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의역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마1 제로 1이라고.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f에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의 세제곱이니까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x야. 정의역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g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x세제곱이랑 x랑 같은 겁니다. 아니 다르게 생겼는데요? 맞아. 다르게 생겼고 분명 다른 함수지만 만약에 정의역을 지금처럼 마이너스 1과 제로하고 1로만 한정을 지어놨을 때는 같은 함수가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교재 뒤쪽으로 넘어가서 딱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함수를 아까 계속 해왔던 것처럼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관계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ax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하는 함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증가하는 함수가 될걸요. 왜냐면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정의역이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그려진 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에 그려진 게 x가 2일 때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아까 1대1 대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모두 다 함수값으로서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방법은 마이너스 2일 때 1이고 2일 때 5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 y값의 범위로 봤을 때도 1에서부터 5까지의 범위를 모두 다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fx는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1도 지나고 2,5도 지나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고 f2는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더하면 2b가 6이니까 b가 3이고 a가 1이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이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5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x에서 x로의 함수. 첫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하나가 하나씩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있잖아. 이렇게 1대1 대응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A가 제일 처음에 함수값으로 택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세 가지죠.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 처음에 A는 세 가지인데 두 번째 나오는 B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A가 택한 애를 택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C는 한 가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는요, 앞으로 어떤 집합이 나오든지 간에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왜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가는 그림 하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 상수함수는 뭐였어요? 몰빵되는 함수죠. 맞습니까? 근데 그 몰빵이 A로 몰빵되는 경우도 있고 B로 몰빵되는 경우도 있고 C로 몰빵되는 경우도 있겠지. 세 가지. 왜 굴까요? A로 몰빵, B로 몰빵, C로 몰빵.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PQR 다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된다? 18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